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 월요일에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 읽어내기를 하겠다고 안내를 드리고 소개도 드렸고, 두 분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어,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쭉 웬만하면 최소 올해까지는 할 거니까요. 최소입니다, 최소. 네, 제가 꾸준히 힘을 잃지 않고 계속 가려면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다, 저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놓고 안 읽은 우리의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읽어내는 그런 조그만 실천을 약속하는 네,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는 이 책을 읽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지난번에 이 책을 읽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읽었고 재미있었고 또는 재미없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시면 돼요. 댓글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대댓글로 이제 뭐 조그만 메시지를 또 이렇게 달아드리겠죠. 그래서 서로 약간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최혜원 작가님의 이 책을 읽고 반 정도 좀 넘게 읽었는데요. 조금 더 읽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좀 끊었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게 꼭지꼭지가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베를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큰 어떤 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굉장히 다양하고 또 커다랗기도 하고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도 하고 정말 전 세계 여성을 아우르는 그런 여성 문제 자체에 대한 고민, 난민 여성 뭐 정말 많아요. 그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주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다고 이제 소단원을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소제목을 근데 그게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연대 파티를 열자 마리아를 위해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소단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우선 연대 파티라는 단어가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뭐야? 뭐지? 왜 이렇게 멋있지? 이 단어 좋아. 나도 쓰고 싶어. 이런 느낌?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연대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연대, 유대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 파티라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마리아를 위해라고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라는 분이 이제 소위 집시라고 하는 로마니 민족의 또 여성인 거예요. 근데 집시라는 표현은 조금 뭐랄까 이제 하대하는 좀 낮게 보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서 당사자들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니 민족 또는 로마니 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로마니 여성이 마리아가 지하철에서 이 로마니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한 독일인 여성, 2미터 거구의 어떤 여성한테 칼에 찔리는 그 가족 3명이 다 찔린 거예요. 가족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남편을 먼저 찔렀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지를 하는 상황에서 목이 찔리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의 마리아의 구조 요청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이제 뭐 신고를 해서 그 다음 역에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네, 제압이 됐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놀랐어요. 이게 신문 기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를린 한복판에서 지하철에서 한 가족이 일가족이 어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있었을 텐데 모든 그런 지하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이게 기사가 나지 않았고 한 군데도 그리고 이게 법정에 갔을 때 자꾸 이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형량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로마니 쪽에 대한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식으로 자꾸
법정에서 소송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로마니 이 마리아 가족이 다쳤으니까 이제 그런 치료비와 어떻게 보면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법정 이런 절차들을 겪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대 파티를 열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여기를 보면서 줄을 막 미친 듯이 쳤는데 와, 만약에 어떤 로마니 여성이 누군가 독일인을 공격했다면 그건 대서특필이 되겠죠. 아, 난민 역시 이주자들은 안 돼. 막 이런 이주자가 독일인을 공격했어. 우리나라 사람 공격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자로 밀어내는 그러면서 막 몇 페이지를 할애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미친 듯이 떠들겠죠. 매체에서.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전 독일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웃기게도 이렇게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묘한 신경전 같은 것이 사회에 있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성 인권이 굉장히 많이 옛날에 비해 신장이 됐지만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옛날보다 나아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결하고 싶고 더 나아가고 싶은 그 단계를 그런 식으로 무마시키고 자꾸 막는 희석시키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우 정말 많이 닮았고 되게 재밌다. 진짜 전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또는 이제 여성으로서 어떤 연대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책의 제목처럼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들고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나서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나를 도와달라 또는 이거를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연대할 수 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하나 배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대 파티라는 것이. 그래서 그 소송이 있을 때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뭐라 그러죠? 그 뭐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이 연대를 했던 여성들이 항상 함께 방청 신청을 해줬고 같이 있어줬고 그리고 그 바깥에서 법정 바깥에서도 이제 이렇게 외쳐주었고 구호로 외쳐주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마리아와 함께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배울 만하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어놓자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나도 내가 만약에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어떤 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용기를 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미니스트의 말과 글과 목소리를 모읍니다. 라는 건데요. 독일에 이제 여성주의 어떤 아카이빙 하는 여성주의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다고 해요. FFBIZ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읽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이곳은 정말 모든 자료를 모은대요. 그래서 뭐 연대 파티를 했던 거, 여성주의 연대 파티를 했던 뭐 포스터, 뭐 이렇게 뭐지 전단지 이런 것도 좋고 뭐 뭐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일반인이 그냥 가서 막 이렇게 둘러볼 순 없고 이제 1층에 자료 보관함이 있고 2층에 대출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면 이제 사서가 1층에서 자료를 뽑아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2층에서 열람실에서 열람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대출은 안 된대요. 바깥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 안 되고 그 안에서 열람을 하고 이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자료들 사이에서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꼭 독일 여성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닌, 뭐, 전 세계의 여성들, 특히 그리고 독일로 오게 된, 독일의 땅에서 살게 된, 베를린에서 살게 된 여성들. 근데 그 여성이 꼭 독일인 여성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식하고 그런 자료들도 계속 모으려고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했고, 역시 기록과 또 기록을 하는 것 이상으로 아카이빙이라는 거,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한 작업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갈래별로 잘 분류하고 이것이 필요할 때 꺼내어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거고, 굉장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기록들이 제가 느끼기에 저의 기록, 자기 기록이 뭔가 잘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그런 개인의 기록들이 함께 모이는 어떤 순간들이 필요하거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를린에서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스쿼트 하면 이제 앉는 거잖아요. 그죠? 앉는 건데 그게 약간 공간을 점거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또는 버려진 공간을, 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또는 비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공간을 갖지 못하고, 법적 문제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누군가가 어떤 공간, 비어있거나 버려져 있는 공간을 점거하는 스쿼트,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뭐 이익이 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이 살 곳이 없었으니까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주거 공동체로서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흐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공간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그 공간을 점거한 역사가 되게 길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한 자본가에 의해서 그 공간이 팔렸고, 이제 그 사람이 사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 건지는 너무 뻔한 거죠. 그걸 다 허물고, 비싼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겠죠. 그런 자본주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운동, 그리고 공간 점거 운동, 그런 운동을 스쿼트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돈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공간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시키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공간이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돈벌이 수단일 뿐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스쿼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민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갈 곳이 없는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뭐 퀴어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아니면은 공간을 잃은 사람들, 자본가들이 뭐 집세를 막 올려버린다든지 뭐 이래서 퇴거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식의 어떤 반자본주의 운동이나 또 활동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난민운동의 발자국을 함께 잇는 방법이라는 꼭지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어떤 지역을 투어하는 지역 가이드 뭐 이런 운동을 어떤 단체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단체의 어떤 공고문, 그 활동 게시문을 보고 이 최혜원 작가분하고 친구분들이 다른 활동가들,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원을 해서 이제 그 베를린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난민운동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의 IWS라고 하는 이 최혜원 작가가 활동했었던, 지금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그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으로 이어졌고 그런 공간에서 또 어떤 것들이 파생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쭉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어떤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여기는 뭐가 있었던 자리야. 그래서 이 다음엔 이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떤 아카이빙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그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공간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서 되게 자주 갔어요. 거기에서 마셨던 커피와 그때 느꼈던 기분, 또는 거기서 내가 했던 뭐 책을 읽든 필사를 했든 그런 활동, 그리고 거기에 뭐 사장님이랑 뭐 나눴던 농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과 공간 안에 이제 계속 녹아드는 건데, 쌓이는 건데, 근데 어느 날 그냥 그게 훅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막 허물고 다시 뭔가를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저의 기억과 제가 쌓아 올린 그 공간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은 다 휘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하나의 이런 방법, 어떤 지역을 가이드하는데 테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보통은 관광 위주로 잡잖아요, 그죠? 보통은 어떤 지역 지자체에서나 지역의 관광 뭐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되게 이렇게 셀링을 하죠. 보통 팔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되게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고 사실은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사실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 공간에 대한 기억과 어떤 뭔가의 흐름? 나를 구성하는 무언가가 이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반 읽었는데 지금 되게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끄는 거예요. 그만 읽고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더 다 읽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여러분, 네, 재밌습니다. 저 이거 했는데 사실 한두 번 못하고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앞으로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어떨지 모르겠죠.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되게 재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뭐 아니면 앞으로 이제 뭐 영상을 접하신 분들, 또는 저번 영상을 봤지만 뭐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고민하셨던 분들,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다음 부분 읽고 나누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시고, 많이 여러분의 어떤 일상에서도 조금만 이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인터뷰에, 근데 거기에서 제가 들었던 되게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 분이었거든요. 이제 인터뷰이가 아티스트였고 인터뷰어가
어떻게 그 문화기획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뭔가 쳐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삶이 되게 바쁜데 연말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술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라고 하면 나의 진짜 모습,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 어떤 내 모습 자체로 존재하는 그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딱 30분만 그 나로서 살기라는 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활동을 할 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할 때, 나는 되게 나다워지는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어, 그때만큼은 정말 나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순간의 활동과 그런 순간의 감각을 하루에 딱 30분은 느끼자고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뭐 자기 전에 근데 자기 전에는 좀 피곤할 때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만 내가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필사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활동이 되겠죠? 아니면 뭐 글을 타닥타닥 쓴다거나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30분만 근데 내 하루에서 30분을 못 뺀다. 내 하루에서 30분을 할애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 막 이렇게 되뇌면서 왔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나다움을 되게 잘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막 정신 팔리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하루에 30분은 아무것도 그 나를 해치는 어떤 존재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나다운 시간을 갖자. 나다운 게 뭘까? 난 뭐 할 때 제일 나답지? 그러면 그 활동을 30분은 꼭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안은 앞으로 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 활동의 뭐 방향이나 활동의 그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데 앞으로는 바뀌지 않는 한은 책 읽거나 필사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30분을 딱 타이머로 해놓고 읽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들어서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꼭 책을 읽으라고 저는 이제 책의 매개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도 뭔가 하루에 30분만 딱 나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조금 내 인생이 또는 좀 내 인생이 내 것 같고 또 내 마음이 덜 일그러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이니까 되게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 누구나 또 뭔가 현타도 올 것 같고 아 벌써 올해가 다 갔어? 막 이런 그래서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잘 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네요. 오늘도 많았네. 자 그러면 안녕.